네,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모닝 브리핑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 상황 마감은 어땠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해커 마감 상황이 어땠나요? 네, 짙은 안개 속에서 비둘기가 찾아왔습니다. 우선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아쉽게도 혼조세로 장을 마쳤지만 유럽 증시는 조금 더 환호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강세까지는 아니었지만 일단은 올랐습니다. 0.55% 상승하면서 4,333포인트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하루 흐름 보시면 장 초반부터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장 중에는 이렇게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4,333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장중 흐름이 다소 바뀌게 된 것은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언급이 나온 이후부터인데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가능하면 금리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발언에 반응을 하면서 유럽 증시는 0.55%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원유 선물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6% 상승한 81달러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원유와 관련해서도 한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요.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올해와 내년 원유 가격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유가에는 긍정적인 재료가 되면서 2%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장중에 주춤하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찍고 다시 올라오면서 8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원유 선물 가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미국 증시 마감 시황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내일 발표되는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결과를 기다리는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혼주 형상을 보였으며 오늘 다우존스 지수는 0.3%가 상승했던 반면 S&P 500은 0.1%, 나스닥은 0.4%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제학자들은 3월의 CPI가 전달보다 약 0.2% 상승해 전달의 0.4% 상승보다 둔화되고 전년 대비로는 5.1%가 상승해 전달의 6% 상승보다 둔화됐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으며 S&P 500의 11개 업종 중 원자재, 에너지, 산업, 헬스, 금융, 부동산 관련주가 상승한 반면 기술, 임의소비재, 통신업종 등은 약세를 보였고 WTI 원유 가격이 2%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 비트코인 역시 5%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는 등 가상화폐의 상승세가 지속된 하루였습니다. 한편 IMF가 향후 5년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3%로 제시하고 증권사 웰스파고가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의 약 10% 하락을 예상한 점이 장중 시장에 부담을 가하긴 했지만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면 기준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는데요.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연준 내에서 의장과 부의장에 이은 연준 내 3인자로 연준 집행부의 시각을 사실상 대변한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런 그가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를 발표를 하루 앞두고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통화기금 IMF가 앞으로 5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이 IMF의 1990년 이후 세계 경제 전망에서 가장 낮은 중기 예측인 약 3%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는 중기적으로 팬데믹 이전의 성장률로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성장 전망이 악화된 것은 중국과 한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달성했고 글로벌 노동력 증가 둔화 및 브렉시트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면서 단기적으로 IMF는 올해 2.8%, 2024년에는 3%의 경제 성장을 예상하면서 이것은 올해 1월에 발표된 예상치보다 각각 0.1%포인트가 낮아진 것으로 국가별로는 미국은 올해 1.6%, 유로존은 0.8%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영국은 0.3%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중국은 5.2%, 인도는 5.9% 증가하고 지난 2022년에 2% 이상 위축됐던 러시아 경제는 올해 0.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은행의 혼란과 금융 안정성 문제가 추가되면서 현재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며 금융 부분의 스트레스가 증폭되고 전염될 수 있어서 실물 경제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IMF는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올해 전 세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022년 8.7%에서 올해 7%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불안정한 식품 및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하락하는 데 더 오래 걸릴 것이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025년 이전에는 목표 수준으로 내려오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웰스파고가 S&P 500 지수가 4,200선까지 상승한 만큼 5월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라고 주장했다는 뉴스가 오늘 시장에 부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즉 향후 3에서 6개월 사이 약 10% S&P 500 지수가 3,700포인트까지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인 건데요. 웰스파고의 주식 전략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하비는 은행 위기가 미국 경제 침체를 견인한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깨닫는 순간 매도로 돌아설 것이라면서 은행 위기 이전에도 경제 불안을 예상했지만 하반기 경기 침체가 가셔야됐다며 은행 위기가 신용의 가용성과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면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연준의 목표 금리에 역전된 것을 거론하며 이것은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주장하며 또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특히 마진의 압력이 클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역사적으로 연준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한 후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수익률이 좋았다면서 S&P 500에 대한 연말 목표치인 4,200포인트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 JP모건이 AI 기반 대출 업체인 업스타트 홀딩에 대해 비중 축소로 주식 커버를 시작하면서 목표 가격은 전일 종가 대비 36%가 낮은 11달러로 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JP모건은 업스타트가 대출 개시 둔화, 서브프라임 무담보 소비자 신용 수요의 감소, 보유한 대출의 손실 증가 등 단기적인 역풍이 높다면서 업스타트의 AI 기반 대출 플랫폼 자체는 장기 잠재력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역풍이 이 같은 잠재력을 상쇄시킬 것이라면서 무담보 대출에 대한 수요가 식는 가운데 회사의 투자형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손실이 증가하며 회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출에서 연간 손실률이 2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또한 경기를 너무 타는 상황이고 펀딩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파트너의 확보 역시 쉽지 않다며 회사의 매크로 지표가 개선되거나 경영진이 대출 자금 조달 확대 전략을 발표할 때까지 투자자들에게 주식 구매를 피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오늘 업스타트의 주가는 이 같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3.2%가 반등한 17달러 7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방 노동부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5.1%의 상승이며 이어 전미 모기지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3월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되며 스포츠맨스 웨어하우스 홀딩스, 베드베스앤비욘드, 렌트 더 런어웨이, 알간 잉크, 그리고 에퍼지 엔터프라이스스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앞으로 발표되는 미국의 CPI까지 함께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시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시황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가 2,550포인트 선을 눈앞에 두고 마쳤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547포인트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장 초반에는 강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을 했는데 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소식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하며 강한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면요. 그래도 빨간색 불이 더 많이 들어온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큰 종목들이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우선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2차 전지 주들입니다.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이게 바로 우리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셋업체들이 일제히 다 올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모두 다 2%에서 7% 가까이 되는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SK이노베이션도 2.68%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중에서도 어제는 LG화학이 7.47%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보시면 7.47% 오르면서 80만 6천 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이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81.8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증권가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인플레이션 법안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최소 5조 원에 가까이 되는 생산세 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액공제 수혜가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가치로 이어지고 이 영업가치가 LG화학의 연결 실적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업계는 LG화학이 1분기에 첨단 소재 사업 부문도 정상 궤도에 진입을 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LG화학이 7%대 강세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장중에는 85만 원까지 뚫어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볼 섹터는 자동차 섹터입니다. 어제 완성차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심지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현대차가 3.34% 상승했고요. 기아가 4.94%로 5% 가까이 되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호 전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판매가 늘어나고 주가를 짓눌러왔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 그리고 물류비 급증 문제가 해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여기에 이어서 현대차와 기아는 역대급 호실적을 이뤄낼 것이라는 전망까지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1분기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이 총 4조 9,651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아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2조 1,655억 원이고요.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각각 38.1%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34.8%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가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3.34% 오르면서 19만 2,1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4%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강한 흐름으로 장을 마쳤고요. 5%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부품주들까지 잘 갔는데요.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현대차그룹 매출 비중이 큰 부품사들이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따라서 대표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현대모비스도 3.51% 올랐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보다 26% 늘어난 2조 5,625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성장주들이 또 한 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회의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준금리 수준인 3.5%를 유지한다는 방침인데요. 2월에 이은 두 차례 금리 동결로 시장에서는 금리 압박을 덜어내며 안도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큰 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사그라들며 성장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까지 개선이 된 건데요. 대표적으로 IT 플랫폼주들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제 급등했습니다.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 3.58% 오르면서 19만 9,900원으로 20만 원을 눈앞에 두면서 장을 마쳤고요.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2.07% 오르면서 5만 9,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며 898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900포인트 선을 눈앞에 두고 강한 흐름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세로 장을 마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990억 원가량 매수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의 호실적 모멘텀을 받으면서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고요. 그 반면에 이 반도체주들, 소부장주들도 함께 올랐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으로 잡아보고 싶은 섹터가 바로 로봇주들이었는데요. 앞서서 기준금리가 동결되며 투자 심리가 풀어지고 또 성장주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로봇주들이 대표적이었는데요. 다 오른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선별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쪽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대 상승세 나타내며 11만 8,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투자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로보스타 그리고 유진 로봇까지도 어제는 시장에서 1%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